자,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CFA죠. Confirmative Factor Analysi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해볼 이제 종합 연습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인사관리학회에 발표되었던 이제 연구 논문인데, 이문화, 즉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들, 그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의 이 커뮤니케이션,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리더십, 그들의 상사에 대한 리더십 신뢰도가 이문화, 그들한테는 외국인한테는 우리가 이제 이문화죠, 다른 문화죠. 이문화의 적응과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쳐서 마지막으로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요 모델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로 변이 잠재 변수 간의 그 화살표는 총 7개죠. 따라서 이제 각각이 바로 가설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구조방정식을 모델 설정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영양 간의 논리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즉각 가장 이제 먼저 변하는 게 이문화 적응과 수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몰입이 증가되고 성과가 증가되는 이 논리적인 선후차성이 클리어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를 잘못 설정하거나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모델에 대한 적합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론적인 바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구조방정식은 이제 한번 이런 분석해 볼까? 라고 사용되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걸 구조적으로 이제 확증하기 위한 그런 연구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척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은 6개 문항, 리더십 3개 문항, 적응과 수용 각각 4개와 5개 문항 등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한 3개에서 6개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을 한 거죠. 자, 이제 잠재 변수당 관측 변수 수는 최대 한 3개에서 7개 정도가 적합하다.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으면, 특히 관측 변수가 많으면 무조건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델의 관측 변수 수를 관측 변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인데 중복되는 설문들을 물어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을 물어보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문항, 뭐 상사가 잘해주냐, 상사가 배려해주냐, 뭐 상사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 리더십의 핵심적인 차원에서 좀 개별적이고 좀 다른 거, 뭐 이렇게 잘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준다.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임무를 준다와 같이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구조방정식에서는 그냥 막 설문을 비슷비슷한 거 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한 잠재 변수에 대한 그 변수로서 삼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논문에서 뭐 제4장 분석 결과라면은 지금처럼 뭐 일반적 특성, 그다음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 뭐 정규성에 대한 충족, 그리고 이제 탐색적,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 이런 순서대로 가죠. 물론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안 하는 경우가 요즘엔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3번을 빼고 바로 확인적과 구조방정식 투 스텝 어프로치의 연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먼저 연구자가 설정한 기본 모델을 분석, 수정 없는 그런 초기 모형을 분석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모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때 이제 모델에 대한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이라는 건 뭐 크게 모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측 변수들 간에 혹은 잠수적 변수들 간에 뭐 상관관계 정도를 연결하는 그런 정도의 수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또 뭐 조절 변수를 설정했다면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서 조절 효과 분석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연구자는 이제 논문에 싫든 안 싫든 간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쭉 해서 문제가 되는 문항들을 빼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확인 이미 다 조사된 거기 때문에 연구자는 데이터가 수집된 거에서 적합도를 높이고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뭐이 관측 변수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많이 제거하게 되면 이제 연구자의 원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실제 구조 방정식에서 적합도를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관측 변수입니다. 설문 문항이 잘못되거나 중복된 그런 문항들을 쓰거나 그런 경우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되는 문항 뭐 한두 개 정도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뭐 다 그렇게들 해요. 제거를 해서 문제가 없는 문항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분석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수정을 하게 되는데 뭐 변인 간의 관측 변수 간의 상관을 잇거나 혹은 뭐 이렇게 경로를 더 추가하거나 근데 경로를 더 추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관을 많이 잇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수정들은 최대 한 4회 미만 그러니까 수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연구자가 생각했던 본래 모델에서 벗어난 모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델은 적게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뮤니케이션 지금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이 아닌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잠재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이 관측 변수들이 이 잠재 변수를 잘 구성하고 있는가를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잠재 변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개 각각에 대해서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이 문제가 없는가를 하고 어, 영향 관계가 아닌 즉 일방향 관계가 아닌 이 쌍방향 관계로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을 쫙 있습니다. 이 상관을 잇는다는 건 그냥 이러한 변수들을 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거고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아직 설정한 상태가 아니다. 즉 오로지 순수하게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만 있는 상태에서의 모델의 적합도를 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몇 개의 문항들이 좀 중복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문항들을 우리가 빼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모델의 적합도입니다. 적합도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제 카이스퀘어에 대한 검증 결과, 자,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카이스퀘어 값은 이제 모델과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검증한 거고, 가설은 모델과 데이터가 같다가 가설입니다.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게 좋아요. 즉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수가 많고 관측 변수 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거는 귀무가설이 기각, 즉 어, 이론과 모델과 데이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델을 비교할 때 이 카이스퀘어 값이 작아질수록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델 적합도에 5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FI로 끝나는 FI는 이제 fit 인덱스죠. 보신 것처럼 이제 GFI, AGFI, 그다음에 NFI, TLI, CFI. 자, 이런 애들이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고 0.9 이상이면 매우 좋은 모델, 0.8 이상이면 좋은 모델, 0.7대면 보통 수준의 모델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오차를 의미하는 모델 적합도도 있는데요. RMR과 RMSE 이 값은 0.05보다 작을 때 0.05보다 작을 때 매우 좋은 모델, 0.08보다 작으면 좋은 모델, 뭐 0.1보다 크면 좀 좋지 않은 모델,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모두 수를 맞아야 통과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처럼 GFI나 NFI나 이런 것들은 0.8대고, 근데 AGFI는
0.9대고 AGFI는 0.88로 조금 0.5보다 작아요. 이래도 매우 좋은 모형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RMR도 0.8인 0.05보다 작은데 RMS에는 0.5보다 약간 크죠. 따라서 모든 적합도 지수가 0.9 이상 혹은 0.05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지표가 그보다 높거나 한두 개가 약간 삐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AGFI가 가장 삐딱한 애예요. 이 가장 이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모델 적합도는 이 기준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델 적합도뿐만 아니라 이 구조방정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 간의 관계인데요. 자,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문항들 이들 간의 이제 관계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문항들이 잘 구성되어 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요 값이 0.7보다 이제 크면 이제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요게 지금 표가 약간 하나씩 밀렸네요. 여기 이제 요렇게 하나씩 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값들의 유의 확률은 모두 0.000, 지금 0.05보다 작고 거의 0.00000 이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리더십 신뢰도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구성하는 이제 문항들에 대한 이 표준화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모두 유의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여러 문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의미하는 AV 값이 있어요. AV 값은 타당도를 좀 타당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값은 0.5 정도 이상. 자, 평균 분산 추출이라고 합니다. 0.5 이상. 그리고 CR 값은 이제 합성 신뢰도 내지는 개념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 Compositive Reliability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0.7 정도보다 크면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에이모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한 엑셀에서 수식을 써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돼요. 표준화 계수의 제곱들의 합과 오차의 합분의 표준화 계수의 제곱의 합으로 AV 값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CR 값은 여기는 표준화 계수들을 제곱해서 나중에 더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표준화 계수들을 모두 더해서 나중에 제곱을 합니다. 요 차이예요. 자, 근데 이제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표준화 계수는 바로 이제 요걸 의미하고요. 표준화 계수. 이게 바로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들 간에 얼마나 관계가 밀접하냐를 의미하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값들이 이제 분산값, 오차인데 이 관측 변수의 그 오차를 하나씩 설정한다고 그랬죠. 실제 이 계산도 오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들 간의 관계의 표준화 계수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오차 부분.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분모는 뭐냐? 제곱해서 더하든 더해서 제곱하든 이 분모의 의미는 뭐냐면은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가 설명된 정도와 설명되지 않은 정도의 전체. 그러니까 전체의 관계 분해. 자, 이건 설명된 정도죠. 얼마나 설명됐냐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된 정도와 설명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결국 설명된 것과 설명되지 않은 걸 다 더하면은 결국 전체죠. 예. 전체 분의 설명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를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게 엑셀에서 이제 수식을 막 걸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복잡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보고요.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판별 타당도를 의미하는 표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 AV 값을 써줘요. AV 값.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의 두 개의 AV는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AV 값, 신뢰도의 AV 값, 평균 분산 추출 값이죠. 요것들을 쭉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상관관계인데 원래 상관관계인데 이 상관관계를 제곱한 값을 여기다 써줘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의미냐? 이 상관관계를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의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이 AV 값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문제가 약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값이 다른 모든 값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척도들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척도들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하다. 집중 타당도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들은 낮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들을 측정하는 거다. 즉 판별 타당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도 이제 제시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요 그래프를,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쁘게 만든 건데 시간상 아주 이쁘게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개를 그릴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관측 변수가 6개, 3개, 4개, 5개 왔다 갔다 하죠. 일단 4개짜리로 한번 쫙 그려봅니다. 자, 제가 에이모스 그래픽을 한번 열어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가로보다는 세로로 좀 길어야겠죠. 예.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고 세로로 좀 긴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잠재 변수, 관측 변수 같이 나오는, 자,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다닥다닥 붙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자, 조금씩 옮길 것만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는 건 이 손가락 하나예요. 자, 요거 옮길 거를 좀 다닥다닥 붙여놓을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이거 안 이쁘다. 예, 안 이뻐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측 변수가 좀 작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가락 관측 변수만 좀 선택해서 요 이제 복사기 밑에 리사이즈 하는 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쭉 하면 이제 약간 커져요. 예. 아주 멋있게 커지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차 변수들이 너무 또 달라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 표시를 하면, 자, 이렇게 이동을 하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되게 이쁘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측 변수, 잠재 변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일단 듬성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좀 나왔네요, 밖으로. 뭐, 그러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옮겨봅시다, 이렇게. 자, 이거 많이 달아봐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자, 첫 번째를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6개죠. 6개이기 때문에 2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할 때는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다 그리는 거. 요거 이제 2번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신뢰도는 3개고, 그죠? 하나 없애야겠네요. 자, 없애는데, 없앨 때 아무거나 막 없으면 안 되고, 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에 지금 1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반드시 이 화살표 중에 하나는 1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 4개, 그대로 둬도 되고, 수용은 5개, 하나 더 그리겠죠? 자, 이게 적응이고, 이게 수용 자리니까, 여기다 하나 더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남았죠. 자, 몰입 3개. 자,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몰입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는 5개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자, 성과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이름을 막 지어볼게요. 뭐였죠? 커뮤니 줄일게요. 커뮤니. 그 다음에 상사 리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문화 적응인가요? 수용인가요? 적응 다음에 수용이죠. 예, 이문화 적응. 자, 그 다음에 이문화 수용.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직 몰입. 이거는 이제 경영 성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야죠. 데이터 파일이 이제 컬처라고 하는 SPS 파일이에요. 자, 데이터 파일을 열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 곳에서, 자, 컬처 SV를 엽니다. 그러면 354개 데이터라고 보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보면은, 자, 이렇게 순서를 잘 맞춰야겠죠. 위부터. 자, 잘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자, 조심히 이 네모칸이 빨갛게 변한 상태에서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의 정신으로 그 이상한 데 잘못 갖다 붙이면 잘 보이지도 않을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문화 적응.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다른데 책 같은 데를 보면서 따라하다가 책은 캡처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는 작업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중간중간에 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성과 1, 2, 3, 4, 5. 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안 지운 애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상관을 쭉 있잖아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그죠? 이거를 상관관계를 자, 여기 상관관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언제 이거 다 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 표시해가지고 잠재 변수만 쭉 클릭합니다. 잠재 변수만. 자, 얘네만 선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들어가서 여기 첫 번째 보면 draw covariance가 있어요. 코베리언스는 뭐죠? 예, 코릴레이션, 즉 상관이 코베리언스입니다. 상관계는 0과 2 사이의 값을 표준화한 상관이고 코베리언스는 원래 데이터 값 그대로 비표준화된 상관이에요. 자,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시면 상관이 쭉 연결되죠. 근데 이상하게 방향이 겹치죠.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요 지금 선택된 그 아이콘 있죠. 요거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하나 잡아요. 잘 안 잡히면 이 대가리 아니라 이 두꺼운 부분을 잡아요. 딱 갖다 대면 이제 색깔이 변하죠. 그러면 클릭해서 이쪽으로 쭉 끌어당깁니다. 예, 오른쪽으로. 자, 요 정도 할까요? 예, 그래, 놓습니다. 자, 근데 이 화살표가 또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보기 안 좋네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술봉 있습니다. 여기. 터치업 베리언스, 베리어블. 자, 요거를 해서 클릭을 한번 하죠. 잠재면서 되고, 마법이네요. 그죠? 이제 선택된 걸 해제합니다. 자, 끝. 네. 간단하죠? 예. 상관관계를 동시에 상관을 그리는 거. 요거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알려드리려고 제가 직접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 변수, 관측 변수가 다 비어 있죠. 예. 플러그인에서 name unobserved variable 클릭하면 다 2로 위축됩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6번 같은 경우는 24번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죠?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 뷰 가서 Analysis Property 이게 분석을
설정하는 창이에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탭에 보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화 계수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정 지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십니다. 그리고 표준화 계수를 제곱한 값이 SMC라고 다중제곱상관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뭐 요거를 뭐 레포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석하기를 누릅니다. 자, 모델을 우리가 저장 안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엑서사이즈 컬처라고 해보죠. X 컬처. 자, 그래서 쭉 분석을 수행하면 이제 결과가 돌아가고 상단에 위를 클릭하면 이 분석 결과가 보여요. 이 숫자들이 보이죠. 이게 지금 이제 쭉 보면 뭐 1.03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여기 상관관계가 1.13이에요. 상관관계가 1이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unstandardized estimate, 즉 비표준화 계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아니라 이거는 공분사 값입니다. 자, 이런 값들도 표준화로 나오게 하려면 그 밑에 있는 자, standardized estimate를 누르면 이제 이 상관계수가 이렇게 쭉 나타나고요. 아까 이거 공분산이라고 건 제 말 실수입니다. 분산 값이에요. 이거는 요게 이제 상관관계죠. 상관관계가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 뷰에서 텍스트 아웃풋을 클릭해도 되고, 혹은 저장하기 옆에 있는 뷰 텍스트를 클릭해야 됩니다. 자, 뭐든 간에 분석을 하게 누르면, 일단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모델의 적합도예요. 자, 모델 핏.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시민, 이게 카이스퀘어 값이고, 이게 작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작은 건지 큰 건지 알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DF는 자유도고요. 그 다음에 P 값은 유의 확률인데, 보통 이제, 이 P 값이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채택이 돼서 좋은데, 대부분 다 0.00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도가 그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 그리고 추정해야 될 변수가 얼마나 있냐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나누게 된다는 건 그만큼 자유도 추정해야 될 모수당의 모델의 적합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3보다 작고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좋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GFI, AGF가 0.87, 0.84, 그 다음에 RML이 0.052, 0.0보다 살짝 크죠. 그 다음에 NFI 92, 그 다음에 TLI 945, CFI 952. 자, 0.92보다 좋게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에스티메이트를 딱 그런 상태에서 에스티메이트 딱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P 값이 모두 별표죠. 이게 0.000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왜 안 나타나냐? 우리가 이제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중에 하나를 1로 고정을 시킵니다. 나는 고정 안 했는데 이 잠재 변수, 관측 변수 만들어지는 순간 1이 생겨요. 이렇게. 1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1을 설정하게 된 거죠. 1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지워지면 안 됩니다. 혹시 없다면 더블 클릭해서 파라미터에 리그레션 웨이트 여기다가 1을 반드시 하나를 넣어야 돼요. 두 개 넣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모두 0.0보다 작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비표준화 계수예요. 비표준화 계수보다 여기 보이는 표준화 계수. 자, 표준화 계수를 다 쫙 봤더니 모두 0.7보다 크게 나타나죠.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이 AV와 CR값. 자, 요걸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대로 그냥 가도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 자체만으로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modification ind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정 지수예요. 수정 지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얘와 얘 간의 correlations, 코베리어스, 상관을 연결해라. 그리고 리그레션이 나와요.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추가해라. 자,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확인정조인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뭐 영향관계를 설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션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CFA 단계에서는 모델을 수정하면 안 돼요. 뭐와 뭐의 상관을 연결하거나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들 간의 상관을 연결하거나 자, 안 돼요. 그리고 뭐 얘가 얘에 영향을 주거나 자, 이렇게 주거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쓰든가 혹은 문항을 지우든가.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문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항을 어떻게 삭제하냐? 자, 보면은 이제 이 코베리언스에서 MI 지수라고 하는 게 수정 지수, 모디피케이션 다이스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얘와 얘를 연결하면 파체인지 이게 이제 얘와 얘를 연결하면 카이스퀘어가 이만큼 작아질 거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3과 24번을 연결하면 카이스퀘어가 20만큼 떨어진대요. 대략. 자, 그러면 카이스퀘어가 떨어진다는 건 모형이 더 데이터하고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거 찾아보세요. 20, 40, 32, 26, 38 여러 개가 있는데 40이 제일 크네요. 21과 22를 연결하면 카이스퀘어가 41 정도 떨어진대요. 야, 좋죠. 그럼 연결할까요? 자, 21과 22가 뭔지 봤더니 21, 22. 얘네요. 자, 21과 22. 자, 우리는 오차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오차 간의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과 2번과 3번 간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2번과 3번이 사람들이 응답하는 게 33, 44, 22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으니까 모델을 조금 변경하면 데이터하고 더 맞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모델이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모델을 바꿀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바꿀까요? 이 두 개를 맞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조작이죠. 그러니까 모델을 데이터에 맞게끔 바꾸는 거예요. 2번과 3번의 응답이 비슷하니까 이 두 개를 상관을 이미 있다고 연결해 버리면 데이터하고 맞다는 얘기죠. 자, 근데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건 2번과 3번의 응답이 왜 비슷할까? 비슷한 걸 물어봤으니까 응답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남겨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남길까요? 그거는 통계 데이터 이 숫자뿐만 아니라 설문 문항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거의 비슷하고 자, 보니까 2번이 더 중요하네. 3번은 2번으로 충분하네. 이게 지우는 거죠. 자, 그리고서 분석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분석을 다시 한번 돌리면 당연히 아까보다 카이스퀘어가 좋아집니다. 자, 모델 보면 아까 600 기억이 안 나는데 650 몇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621로 떨어지고 다른 적합도도 다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19와 26을 연결해 하래요. 40번. 40이 작아진대요. 19와 26은 뭐냐? 19가 여기 있다. 성과 4와 또 5예요. 19와 26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빼라는 거죠. 자, 그럼 뭘 뺄까요? 좀 5번을 뺄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삭제를 하는 건 설문 문항의 내용을 보고 더 중요한 걸 남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삭제하면 자, 이제 카이스퀘어가 544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까 620몇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자, 적합도가 8 상당히 더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과정들을 CFA에서 연구자가 설문 내용과 그 다음에 MI 지수를 가지고 문항을 일부를 삭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저기 보시면 컬처
파이널 CFA라고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이쁘게 잘 다듬은 모델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도 2번과 6번을 지웠고요. 중복돼서. 그 다음에, 수용도 2번과 6번, 2번을 하나 지웠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1번과 6번을 지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자, 모델의 적합도는 이제 600, 500대가 아니라 300대로 뚝 떨어졌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중복된 문항. 그래서 수정 지수가 크게 나타난 문항. 이런 것들이 모델의 적합도를 저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 문항들을 비슷한 거로 물어보면 안 되고 그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어떤 대표적인 문항들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GFI, LGFI 결과들 이게 최종적이다. 이제 MI 지수나 뭐 이런 걸 봤더니 MI 지수는 보통 한 2, 30 이상은 돼야지 더 지울 만한 의미가 수정할 만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대부분 다 작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최종 모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스케어 자유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 정리해서 자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됩니다. 자 표로 이쁘게 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자 여기 이제 에스티메이트에 들어가서 이 결과에다가 자, 이 표준화 개수 값을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이제 껴서 표로 정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엑셀에 자, 엑셀에 결과 정리 있구나. 에이모스 AVCR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열어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시트에 이제 집중 타당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과를 표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아까 여기까지 나온 게 비표준화부터 P값까지 나온 게 바로 이제 요 위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 라벨은 그냥 붙은 거 빼버리고 P값은 별표지만 다 0.000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표준화 계수도 순서는 그대로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써주면 되는데 하나 더 해야 돼요. LV와 CR 값을 구해야 되고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그 표준화 계수는 알겠는데 그럼 오차 분산은 뭐냐? 오차 분산은 이 에스티메이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네. 베리언스죠, 베리언스. 베리언스에서 이 잠재 변수 말고 여기 2부터 시작되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 에스티메이트 요거 0.318, 0.404 얘네들이 바로 오차 분산이요. 이것도 순서가 이제 표준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계산하기 쉽게 여기다가 표준화 계수와 분산을 넣으면 그 잠재 변수의 CR 값과 AV를 자동 계산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이제 수식이 쫙 걸려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4개 문항의 표준화 계수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분산 오차를 복사해서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M이 안 보였었는데 요걸 이제 M을 살짝 켜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표준화 계수의 제곱값을 이렇게 계산해도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보면 이제 요 표준화 계수의 제곱값을 여기다 수식으로 그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 AV는 0.623, 636, 그다음에 ACR 값은 0.875.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예. 하나만 해볼까요? 더? 예. 자, 리더십 신뢰도가 요거죠. 3개. 여기다가 적어요. 3개니까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은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오차는 여기다가 이렇게 3개.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646, 845. 얘를. 자, 요거 여기 있어서 그런가? 예. 자,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 자동 계산하는 제가 이제 엑셀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 타당도와 집중 타당도라고 하는 시트에 들어가면은 이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의 AV 값을 이렇게 쭉 써주고요. AV 값을 AV 값은 바로 어, 요거죠, 요거. 요 값을 이제 각 잠재 변수에 해당되는 걸 쭉 써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이 상관관계의 제곱값을 여기서 써요. 제곱값을. 자, 상관관계 구하는 것, 뭐 SPSS로 구해도 돼요. 예. 이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신뢰도 뭐 다른 변수들의 평균 값들을 쭉 변수를 만들어서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상관관계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한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겠지만 의미는 자 집중 타당도 AV 값이 집중 타당도 의미해요. 그리고 판별 타당도 다른 변수와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변수들의 상관은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집중 타당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판별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모델의 적합도를 이제 제시하고 이제 문항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 기본 하에 그 다음에 자 집중 타당도 아니 그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이 괜찮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잠재 변수에 대한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의미하는 AV와 CR 값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판별 타당도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서 AV 값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의 제곱의 값을 제시해줘서 AV 값이 더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CF의 어떤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레포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또 데이터인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인에서 어, 데이터를 한번 올리고요. 이거는 이제 인문화 연구라고 할게요. 인문화 조직 연구 뭐 이렇게 해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컬처 엑셀 자료가 있고요. 자, 그대로 등록하게 하고 데이터만 올리는 거니까 이제 문항 소속 파일은 안 한다. 취소를 눌렀어요. 자, 등록이 됐고 인문화 조직 연구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통계 분석에서 이제 회귀 분석, 그다음에 구조 방지 형식 들어가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커뮤니케이션이죠. F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지금 남아있는 문항이 이제 1345네요. 그래서 독립 변수에서 1, 3, 4, 5하고 자 설정. 자 이게 하나가 설정이 됐죠. 자,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자 리더십은 그대로 1, 2, 3 그래서 F 리더십 자 1, 2, 3 자 이렇게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만 설정하면 됩니다. 인문화 적응은 1, 2, 3, 4고요. F 적 인문화 적응 자 인문화 적응은 이제 모든 변수가 다 반영이 됩니다. 클릭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저장.
그다음에 이문화 수용은 1, 2, 4, 5, 3번이 빠졌죠. 그래서 F 이문화 수용은 1, 2, 4, 5. 예. 4, 5.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 몰입은 세문항 그대로 있죠. 그래서 F 조직 몰입. 자, 1, 2, 3. 자, 마지막으로 성과는 2, 3, 4, 5. 자, F 경영 성과 2, 3, 4, 5죠. 2, 3, 4, 5. 2, 3, 4, 5. 자, 여기까지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를 누르면 아까 설명했던 이제 적합도 그 다음에 관측 변수 AV, CR 값, 판별 타당도 모든 표와 그다음에 결과 해석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측정 모델 결과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는데 표가 딱 정리됐고요. 결과는 에이모스하고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R이라고 하는 통계 분석에서 제공하는 구조방정식 라반 패키지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파악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에 이걸 AV 합성신뢰도 이런 걸 평가해 봤더니 자, 일단 표준화계수는 모두 괜찮고 AV와 CR값. 자, AV는 0.5 이상, CR값도 0.7 이상. 따라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효하였으며 표준화계수는 최소 0.7, 다중제곱상관도 0. 최소가 0.5 이상으로 괜찮았다. AV 값도 괜찮았고 해서 측정 변수들의 적합한 것을 봤다. 해석까지 자동 나오죠. 아래서 나온 그림은 그렇게 이쁘지 않으니까 참고.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고, 자, 보시면 이제 AV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CR 값을 이렇게 쭉, 상관관계의 제곱값을 써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역시 이것들을 파일을 이제 저장해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 하나는 관측 변수 수를 3개에서 7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특히 중복되는 설문은 구조방정식에서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슷비슷한 문항을 물어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했었던 핵심이 뭐예요? 문항을 뺀 거예요. 자,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자, 이런 형태에서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을 삭제하는 것밖에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비슷한 문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든 이제 우리가 수정 지수를 보고 상관이 높은 문항들 중에 2번과 3번이 상관이 높네. 그 설문지를 보고 2번과 3번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지? 2번 문항이 더 중요하구나. 그럼 3번 삭제. 이렇게 해서 이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구조방정식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1, 2, 3, 4, 5, 6이 아니라 1, 3, 4, 5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잠재 변수를 사용해서 구조방정식 모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